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취업난 심각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남자를 좋아하시는가요? 아니 시발 난 남잔데 왜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물어보냐? 정신병자임? 이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0.1%의 여성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친구와 이 친구 중에 어떤 게 더 귀여운 마법사라는 생각이 듭니까? 왼쪽을 골랐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여성스러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안경 쓴 너드미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안경 벗은 쌉존잘남을 좋아하십니까? 사실 둘 다 해당되는 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안경이 정말 잘 어울리는 남자 아라이데 선생님, 한국어로 황시준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의 정체를 이미 아는 사람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한 거 복습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을 테니 이번 기회에 복습이란 것을 난생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분의 첫 등장은 여느 코난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처럼 코난이 방문한다, 사건이 일어난다, 용의자나 목격자로 지목된다, 이 순서를 밟으면서 등장합니다. 근데 조금은 다른 게 이분이 미라니와 살짝 러브라인이 생길 것처럼 등장을 해요.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아라이데 선생님이 25살이 더라고요. 근데 미라니가 18살이에요. 이거 둘이 사귀었으면 이거 아무튼 아라이데 선생님은 미라니네 학교에 농구부 코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래서 미라니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고 코난은 이거 처음으로 라이벌이 등장한 건가 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악마 같은 코난은 라이벌은 초반에 조져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라이데 선생은 정의로운 편이어서 함정수사 같은 것을 싫어했고 코난은 그런 아라이데 선생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코앞에서 함정수사를 해줍니다. 역시나 아라이데 선생은 발광을 하며 함정수사 다메다요! 라고 외쳤고 코난은 보란듯이 준나게 추리해가지고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라이데 선생은 그렇게 참교육을 당하고 다시는 코난에게 깝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했던 스토리는 조금 각색한 부분이 있으니 알아서 걸러 들어주세요. 그 이후로 아라이데는 미라니에게 꼬리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만 축구공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연쇄살인마랑 안 마주치다 보니 그 녀석의 공포를 까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라이데 선생은 농구부 코치에서 연극부 담당 선생으로 옮겼고 학교 축제에서 로맨스 연극을 하기로 합니다. 그 연극에서 여주인공은 미라니, 남주인공은 황시준 선생이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미라니에게 접근한 남자놈의 냄새는 귀신같이 잘 맞는 이 만화의 주인공이자 모든 사건의 원흉이 어린아이에서 진화를 하여 나타납니다. 덕분에 아라이데는 다시 한번 연쇄살인마의 공포를 머리에 되새기게 되었고 다시 한번 짜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아라이데 선생은 미술관에 가려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조디 선생님을 만났고 버스에 올라탔더니 연쇄살인마와 연쇄살인마의 흉기를 만들어주는 공범, 그리고 시체를 봐도 아무런 감흥도 안 느끼는 꼬마 3인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난 옆에는 모자를 써도 미모가 가려지지 않는 여자아이가 앉아있네요. 아라이데는 안경 쓴 꼬마가 있으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스키복을 입은 미친놈들이 움직여! 손 들면 쏜다! 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아라이데는 이거 진짜 움직이면 죽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데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쇄살인마는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스키복을 입은 강도는 코난이 개수작을 부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게 놔두면 이 세계관에서 더 이상의 강력범죄는 안 일어날 것 같으니 그대로 죽게 놔두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라이데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러지 마세요! 이 아이는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뿐이라고요. 게다가 당신들의 요구도 이미 들어줬잖아요. 여기서 승객이 한 명이라도 잘못된다면 당신들 계획대로 안 될걸요? 뭐라고? 뭘 한다고 까불어? 코난을 감싸주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아라이데의 말빨 때문에 스키복 강도들은 한 번만 봐주겠다고 하며 돌아섭니다. 여기서 왜 코난을 지켜준 건지는 다음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버스에서 황시준 선생은 진짜 죽될 뻔하지만 코난의 지속적인 개수작 덕분에 그곳에서 풀려나는데 성공합니다. 정상인이라면 이제 더 이상 코난과 엮일 생각을 안 하겠지만 아라이데 선생은 계속해서 생기는 이런 스릴에 맛이 들었는지 코난 일행이 근처에 지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차 타고 싶냐며 바로 차에 태워줍니다. 그러고는 백형사와 오형사가 소개팅하는 곳에 가서 깽판을 쳐야겠다는 계획을 돕기로 합니다. 솔직히 이건 좀 재밌겠다. 그러나 깽판 치는데 실패하고 백형사와 오형사가 맹세히 키스를 하려고 하자 코난이 아라이데 선생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안경을 벗겨서 그림자로 보면 신형사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준 다음 음성 변조기를 이용해 오형사와 백형사의 키스를 막아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코난 이 새끼 대체 뭐하는 새끼길래 저런 짓을 하는 거지? 하며 의문을 품겠지만 정상이 아닌 아라이데 선생은 그 상황에서 코난에게 윙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사건 많이 일으켜줘 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그 후로 아라이데 선생은 처음 등장했을 때 본인이 용의자로 분류됐던 사건 때문에 증언을 하러 재판장에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브라운 박사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라이데는 또 사건인가 하며 두근두근해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박사님은 아까 코난이 전화 걸었을 때 안 받았는데 지금은 받아서 다행이라며 장미가 아픈데 사건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큰일 났단 말을 합니다. 황시준 선생은 해결책을 내줬고 전화를 끊은 다음 분명히 코난한테 전화 온 적이 없는데 이 새끼가 나를 따돌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황시준 선생은 박사님과 함께 온 장미를 조디 선생님과 함께 박사님의 집에서 치료를 해줍니다. 좀 스윗하네요. 하지만 치료를 해준 다음에도 장미의 상태를 보니 감기가 나을 기미가 안 보여서 장미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제대로 된 병원에 가보자고 말합니다. 장미는 알겠다고 했고 아라이데는 박사님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박사님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 조디 선생이 먼저 장미를 데리고 출발한 뒤였습니다. 아라이데는 뭔가 수상한 냄새를 맡았고 바로 조디 선생을 뒤따라가 봅니다. 조디 선생은 한참을 가다가 어떤 부둣가에서 멈춰섭니다. 아라이데는 차에서 내린 다음 지금 유괴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디 선생은 아라이데가 첫 등장했을 때의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아버지의 살인사건 머지않아 재판이 열리겠네요. 실수 없이 증언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사건이 일어나던 날 사실은 가사도우미 아가씨가 방아쇠를 당겨서 선생님의 아버지를 해쳤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숨겨야겠죠? 가사도우미가 방아쇠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나 유명한 탐정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살짝 들었거든요. 아라이데 선생은 얘기를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해가지고 조디 선생에게 허언증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허언증이 있는 건 아라이데 선생이었습니다. 아라이데 선생은 그 사건을 진짜 사실이 아닌 경찰들이 어떤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작해서 써낸 조서의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아라이데는 짭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A secret makes a woman woman. 이 말 기억해? 그때 당신이 나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이었어.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끊임없이 되뇌었지. 아버지의 원수가 한 말을. 안 그래? 크리스핀야드? 아니, 이렇게 불러야 되나? 베르무트? 이 짬라이드의 진짜 정체는 다음에 언젠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던 짬라이드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날 코나는 미라니 학교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학교로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아라이데 선생을 마주합니다. 코나는 짬라이드한테 오지게 대인 경험이 있어서 이 새끼 찐인가 싶어가지고 망설이지 않고 볼을 잡아당겨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검은 조직 멤버가 잡히 찐이네요. 코나는 한순간에 개싸가지 없는 잼민이가 되어버립니다. 아라이데는 꼬집힌 다음 코난에게 본인은 진짜라고 말해줍니다. 조디에게 지금까지 일을 들었다고 하네요. 조디 수사관은 검은 조직의 멤버가 아라이데로 변장했다는 걸 알아채고 나서 아라이데의 가족들 전부를 미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악당의 정체가 들통나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황시준 선생이 첫 등장했던 에피소드만 진짜 황시준이었고 그 이후로는 전부 그 예쁜 악당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양호 선생으로 일을 했던 황시준 선생은 전부 악당이었던 거죠. 조디 선생은 황시준 선생에게 그 악당이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알려줬고 들은 거를 바탕으로 황시준 선생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황시준 선생은 학교를 돌아다녀보니 양호 선생님은 언제 봐도 애들이랑 친하시다니까요. 학생들 걱정이 취미인 우리 양호 선생님 또 병원 가자고 하실래? 지난번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건강체조 덕분에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생각 깊으신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평판이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아라이데 선생은 본인을 연기했던 사람이 진짜 악당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이데 선생은 조디에게 진짜로 그 사람이 악당이 맞냐고 물었고 조디는 돌았냐고 살인자가 어떻게 악당이 아닐 수가 있냐며 화를 내고 끊어버립니다. 아라이데는 살짝 당황했고 그것이 아라이데의 마지막 통화이자 마지막 출연이었습니다. 차라리 짭으로 남았다면 더 출연을 했을 텐데 찐으로 돌아와가지고 안타깝게 됐네요. 오늘은 코난 버전의 성시경, 이석훈, 이장원으로 불릴 수 있는 아라이데 선생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정신 아닌 상태로 해가지고 이번에 좀 개소리한 게 많을 겁니다. 그래도 한 80%는 진실이고 20%가 개소리니 알아서 잘 해석하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이번에 봤던 아라이데는 진짜 정체가 검은 저주원이었다는 걸로 밝혀졌을 때 개놀랬었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인물이 얼굴을 뜯으면서 검은 저주원으로 나와가지고 잠시 얼어붙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예전 코난을 첫 정주행할 때 이 황시준이라는 사람이 검은 저주원으로 나왔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아주 그냥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